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오동훈 공수처장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 기각을 당하니까 우리법연구의 그 정계선이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지원장일 때 거기에다가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정계선, 그 당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지원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이순영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특히 이 오동훈이도 판사 시절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법부의 검은 카르텔이 아니냐. 우리나라에 판사가 한 3,000여 명 되는데요, 이 중에 우리법연구회가 한 11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들이 검은 카르텔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요, 21일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은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곽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이 무려 7만 쪽이랍니다. 7만 쪽인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12월 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이 기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하자 같은 해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오동훈 공수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들은 지금 공수처는 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요. 불법 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법 영장 청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불법으로 체포했죠. 이렇게 위법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죠. 앞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어디에서 발부했어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했습니다. 영장은 누가 발부했어요? 이순영 연구회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관할인 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그 당시 법원장이 지금의 헌법재판관 정계선 씨가 서부지방법원 원장이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 누굽니까? 이순영이죠. 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방법원에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 카르텔이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법 연구의 수사기관과 우리법 연구의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들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며 이들이야말로 내란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이들이야말로 내란죄고 국헌문란입니다. 이어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게 불법 수사에 불법 영장 청구에 불법 체포에 허기야 스스로 대통령이 스스로 공수처에 스스로 갔죠. 윤곽근 변호사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중복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의 구속영장은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는 내란죄로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헌재에 가서 탄핵 심판을 받는 데는 내란죄를 빼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헌재와 민주당 간에 어떤 밀약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문영배 역시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 아닙니까? 정계선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사법부의 검은 카르텔 때문에 이 나라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습니다. 문영배 스스로가 자기는 좌측의 최우측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그랬죠. 예. 최우측의 왼팔이다. 예. 이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예. 사상이 의심스러워요.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최후의 보루기관 아니겠습니까? 정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껏 판결을 내려야 되고 공정성과 정치의 중립성을 기반을 둬야 되는데 이 문영배 권한대행은 정치의 중립성이 없어요. 무슨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인용시켜서 60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크나큰 완장이라도 하나 채워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권 분립이 무너졌습니다. 국가 기본 질서가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능이 지금 마비된 상태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더불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22대에서 가짜 국회의원이 53명이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지역구에서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선이 되었는데 낙선을 시키고 더불당에 주었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정도까지 오기까지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21대 2020년 4.15 선거 끝나고 122건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소송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모두가 다 패소했다. 기각 처리했다는 겁니다. 한 통속이라는 것입니다. 대법관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굽니까?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의 지역에 있는 지역선거관리위원장, 다 부장판사, 지역의 법원장들 아니겠습니까? 문영배도 진주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했고 또 그들과 일본에 여행도 다녀왔고 A앱에 의해서 출장도 2번씩이나 갔다 오고
그러니 문영배 이자도 부정선거를 다 알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투표자 수도 점검하자, 중앙선거관리원회 서버도 포렌식 하자. 그러나 문영배가 다 기각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반드시 기각이나 각하를 해서 대통령직에 원대 복귀를 해야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압력하고 있는 반종북 세력들을 척결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간첩법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안에서 북한에 있는 간첩뿐만 아니라 중국의 간첩, 외국의 간첩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국가정보원법에서 수사권이 있도록 다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국정원에서 주된 업무가 뭡니까? 간첩 잡는 일입니다. 그런데 간첩 잡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경찰로 이관됐습니다. 누가 이관시켰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거를 이관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국가정보원에서 조사권까지도 박탈시키겠다. 결론! 국가정보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에 간첩 소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오는 선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무엇을? 사전선거 없애야 됩니다. 당일 선거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개표로 가야 됩니다. 대만처럼 해야만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동훈 공수장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